비타민C를 먹어야 할지 말을지를 의사에게 문의를 하고 의사가 허락을 하면 섭취를 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죠? 이제 그렇게는 아무도 안 하세요. 왜? 비타민C가 너무 대단한 걸 알고 비타민C는 그냥 먹어야 되는 거라고 상식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소가 상식이 되면은 물어보는 거가 강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냥 누구나 다 아픈데 어떻게 세포를 강화를 잘 해나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죽을 때 발휘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많은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이나 과면역이나 저면역이나 뇌에 관련 이런 많은 문제들이 세포에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오는 질환이고 증상들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거를 제대로 채우기만 하면 우리는 노화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문제처럼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섭취도 체내 합성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에 점점 더 심각해질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해 간다면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활력을 유지하고 젊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삶을 원한다면 너무나 요즘에는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살아가면은 아주 약을 먹는 게 엄청 평범해지는 세상이거든요. 약을 안 먹고 살아가는 거가 정말 특별한 삶이고요. 약을 먹는 것이 평범한 삶인 시대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원한다면은 세포 재생과 면역을 정상화시키는 핵심 내란텍트의 글리코 제품이 해답이다라는 엄청난 솔루션을 저는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내란텍의 제품들은 면역 제품과 간행육 제품과 위장관 케어 제품 그리고 혈당, 에너지 대사, 다양한 항산화 그리고 관절이나 호르몬 등 뭔가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끄는 그런 아이템으로 넘어가볼까 합니다. 40대 이후의 나이살이라고 하죠. 나이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비만은 좀 단계로 나눠져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비만의 원인을 좀 나이별로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비만의 원인 한 뭘까요? 살이 찌는 원인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근데 그거는요 젊을 때는 맞아요. 근데 40대 이후는 그것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40대 이후에 찌는 나이살을 찌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 계신 분 너무나 높습니다. 호르몬입니다. 나이살의 원인은 호르몬. 많이 먹으면 찌는 나이살은 많이 먹어서 찌는 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은 살이 쪘어. 그럼 다 헬스를 끊고 운동하고 여기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운동한다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질까요? 없는 호르몬이 나올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40대 이후다. 40대 이후에 살로 고민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정말 호르몬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살 원인은 호르몬.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나이살도 좀 없고 과거처럼 좀 아름다운 바디를 갖고 정말 행복하게 건강한 꿈을 꿔가면서 살아가려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호르몬 관리라는 거예요. 40세 이후는 호르몬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나이살과 바디는 다 무너져 있고 그냥 445는 생각도 못하는 저는 지금 4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살을 벗으려면 5까지는 달성했어요. 제가 이제 용력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살 호르몬 중에서 특별한 호르몬 3가지 갑상선 호르몬과 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에
감소가 나이살을 만드는 호르몬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서 감소해 가는데요. 이 감소된, 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감소된 호르몬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하는 거죠. 호르몬이 감소돼 가는데 조금이라도 없는 거를 다 이용하고 세포에다 딱딱딱 붙여서 들어가게끔 하면은 훨씬 더 확률이 좋아지겠죠.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덜 줄어들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오는 거를 다 이용하려면은 세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당산물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저는 강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갑상수 호르몬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갑상수 호르몬은요, 국민의 병을 떠오르죠. 제일 많이 지금 증가율 1위가 갑상선 암이잖아요. 갑상선이 이렇게 정말 국민병으로 대두되는데 갑상선 하면 떠오르는 생각 딱 두 가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대사를 조절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을 조절합니다. 두 가지를 보고 갑상선의 기능이 안 좋아. 그러면 저 사람 대사가 안 되는구나. 대사가 안 되면은 살이 찌는 거예요. 내가 먹은 거를 잘 에너지를 못 만드는 거. 그게 대사가 잘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먹고 에너지 만들고 노폐물 빼고 이게 대사인데 요거가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이유 없이 찌는 거죠. 그 이유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거라는 건데요. 또 하나는 감정의 변화. 너무 우울해지고요. 왠지 짜증이라고 쉽게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 많은 감정의 변화를 조절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갑상선암이 모든 암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잖아요. 그랬을 때 대사가 안 돼서 문제되는 사람들, 감정의 변화 공격적으로 바뀌고 너무 사회 문제가 될 거라는 거가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이 만약에 부족해졌다 했을 때 많은 증상들을 한번 볼까요? 갑상선이 기능이 안 좋아 그러면요. 사람들은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상선이 건강하고 호르몬도 충분히 생산되고 분비되지만 몸속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증상을 겪는 상황을 잠재성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갑상선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로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증상들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증상으로 판단하고 아침 체온이나 또 맥박으로 많이 판단하기도 해요. 많은 증상 1번이요. 늘 피곤한가, 그리고 숨이 잘 차고 붙는가, 뛰어들고 소화가 잘 안 되는가, 살이 찌고 체중 조절이 안 되는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가, 머리가 안개가 낀 것하고 우울한가, 또 불안하고 슬픈가, 뒤꿈치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는가, 변비가 있는가, 불면이 있는가, 근육통이 있는가, 관절이 뻣뻣하고 또 손목턴을 증후군 있는가. 그래서 손목턴을 증후군 굉장히 많잖아요. 일을 많이 해서 내 손목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돼. 이런데 그거의 그 기본 베이스는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저리는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동맥 경화가 있는가, 또 건조한가, 숨이 잘 가쁜가, 스탠디에 문제가 있는가, 여드름이 잘 나는가, 운동 밑이 시큼한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갑상선의 기능 이상을 제거하는 증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조금 신호학습이니까 조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갑상선 호르몬은 뭘까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요. TSH, T3, T4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는 RT3라는 게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 역할을 하냐면은 T3라는 게 갑상선의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갑상선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은 T4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갑상선에서 분비돼서 피로시까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피로시까지 저장되어 있다가 실제 갑상선 호르몬에서 역할하는 건 T3거든요. 이게 활성형인데 실제 작용에서 기능을 하는 거가 T3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상선에서 나온 이 T4가 T3로 전환을 해줘야 되겠죠. 활동을 하려면요. 그런데 전환은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은 간에서 40%가 전환이 되고요. 장에서 20%가 전환이 돼요. 그러면 내가 간이 지쳤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와도 실제 액팅하는 T3가 없기 때문에 기능 저하의 증상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장이 안 좋아. 그러면 또 갑상선의 증상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기능을 좋게 하고 모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그 호르몬이 잘 기능을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간이 좋아야 되고 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간에서 T3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잘못 전환이 되는 RT3로 바뀌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 RT3는 잘못된 호르몬이에요. 그럼 이 잘못된 호르몬은 어떨 때 이렇게 잘못 바뀌어지냐 그러면요. 이 T4라는 것이 T3를 만들어줘야 굉장히 잘 쓰이는 건데 이렇게 바꾸는 잘못된 거 기능을 하나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페리틴은 빈혈을 의미합니다. 빈혈이 있거나 또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많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또 T4 갑상선 약입니다. 갑상선 약을 먹거나 또 이거는 부신을 얘기하는데 부신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이 T4가 잘못된 RT3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T4에서 RT3를 안 가는 줄이는 방법으로 간 건강을 좋게 하고요. 해독을 하고 또 셀레늄이나 또 부신 영양을 올리고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요렇게 가는 게 막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가려면은 세포의 수용체가 좋아야 되고 영양이 좋아야 되고 호르몬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철분, 아연, 비타민분들 B6 같은 것들이 셀레늄 같은 게 많이 있으면은 요게 이렇게 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기능을 좋게 살을 안 찌게 하려면요, 만들어진 갑상선을 잘 쓰일 수 있게 하려면은 RT3를 안 가가는 이 방법, 간을 지키고 해독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류표를 하거나 클린을 하거나 할 때 많은 갑상선의 증상들이 좋아지는 거를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수지 코엔의 약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사예요. 약사였던 지식을 손으로 끌고 가는 인자인데요. 이분이 24시 약사 갑상선 관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자기가 30대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을 공부했는데도 갑상선이 안 좋아져서 살이 엄청나게 찌고 우울하고 너무 만성적으로 피곤했다는 거.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갑상선이라는 걸 몰랐을 때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너무너무 쉽게 필요해요 얘기했더니 의사가 돌로푸트라는 항우울제를 처방을 하더래요. 자기가 평생 이걸 먹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서 보니까 갑상선이 문제가 됐다는 걸 알고 그거를 관리를 했더니 살이 빠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액티브한 활력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경험을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그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됩니다. 호르몬은 세포 안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 T4에서 T3로 전환되는 과정 대부분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세포막에는 세포 수용체, 이건 뭘까요? 당사들이잖아요. 세포의 당사들에게 딱 있으면은 갑상선에서 만들어진 T4가 간세포로 들어가서 간세포 안에 들어가서 T3로 바뀌어서 액팅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당 영양소를 안 먹고 트루프를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든 갑상선 호르몬은 무용지물, 쓰이지 못하는 노폐물로 되겠다. 그래서 글리코가 너무 중요한 걸 또 여기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형 갑상선 T3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면은 T3를 저항하는 붙여서 불을 켤 수도 없고 히터를 켤 수도 없고 청소도 할 수 없다. 실제 삶에서 체중 감량이 힘들어지고 지능이 떨어지고 심장질환에 걸리고 피곤하고 주의를 느끼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야. 갑상선 기능이 안 좋으면요. 심장도 나가고 뇌도 나가고 왜? 대사가 안 돼서 근육의 힘을 파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파워 있지 못해요. 그럼 뭘까요? 지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엄마가 갑상선 기능 저하에 걸렸을 때 아이를 임신하면은 아이의 많은 아이들이 지능 저하로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임신 전에 얼마나 임플루스나 클리를 하고 우리가 인생을 준비해야 될지 너무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 보통 하는 검사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T4나 치질 검사를 정상으로 나와요. 보통은요 혈액 속을 순환하는 갑상선의 양은 충분한데 집에 문이 잠겨 있어도 못 들어가니까 배팅을 못 하는 건데 병원에 하는 검사는 어디를 검사할까요? 피 속을 검사해요. 그래서 갑상선 이상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병원은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이렇게 무의미한 말로 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뇌를 세데이션 시키는 거죠. 항우울제를 주는 거죠. 그냥 스스로 기분 좋게 만들어버리겠고 그런 거에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그거를 세상 속에 알리고자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의 그 보석의 가치가 더 많이 느껴지듯이 제가 이렇게까지 엠브루투스의 매니아가 되는 거는 다양한 책을 보면서 글리코에 대한 꽉 뿌려져 있는 다양한 지식들이 한쪽에 몰리는 거예요. 결국은 글리코구나. 갑상선 질환은 염증이라고 해요. 염증이 갑상선에 불이 붙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는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가 모든 세포에 있어요. 우리는 갑상선 호르몬은요, 사람들은 목에 딱 있으니까 갑상선 호르몬 목에만 작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갑상선 호르몬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거를 여기서 보면요. 갑상선 호르몬은요. 모든 세포를 기분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 하면요. 두 가지 생각하라고 그러죠. 대사와 감정. 뇌를 조절하는 거예요. 심장을 조절하고요. 목을 천천히 이완을 시키고요. 대사, 근력을 올려주고요. 죽어가는 세포를 밀어내고 건강한 세포를 채워주는 역할. 머리와 손톱을 자라게 하고요.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대사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 이것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인데요. 이 갑상선이 불타고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T4에서 T3로 전환이 잘 안 돼요. 전환이 안 되고 또 하나 갑상선 호르몬 수용제 당사들이 부족하고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갑상선에 불을 붙게 하는 이 폭탄, 갑상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한번가요. 물질들은 첫 번째는요, 글루텐, 밀가루 음식이에요. 밀가루 음식이 너무나 엄청나게 1번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는요, 환경독소, 불소나 무름이나 석유 가물들. 불소가 많은 것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불소 치약, 불소 가글. 불소는요, 피부로 바로 흡수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양치를 하면서 불소 치약 양치하면은 잇몸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그 주위에 있는 손가락까지 바로 흡수됩니다. 그러면은 멜라토닌이 잘 안 나와서 수면에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것이 불소. 그리고 중금속들, 인공 감미료, 전극푸드, 식물성 기름,
식물성기를 우리 너무 많이 먹고 있죠. 튀김 음식들, 그리고 이런 담배술. 근데 이런 거 다 해도 1, 2번은 정말 여기 보면은요. 갑상선 도둑을 한번 볼까요? 갑상선을 이제 부릉부릉 훔쳐가는 도둑. 이게 이제 위가 안 좋은 거, 효소가 결핍된 거, 철분, 마그네슘, 요오드 결핍된 거, 또 이제 설사로 영양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약들이 나와요. 이런 고지혈증 약, 위장약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고지혈증 약은요, 이 리피토라는 고지혈증 약을 대부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불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불소는 그 갑상선 호르몬 요오드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 요오드하고 같은 한류인 쪽이 불소, 염소거든요. 불소, 염소, 불용 이건 다 같은 한류인 쪽이라서 내가 불소가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에 요오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소가 딱 들어가서 갑상선 호르몬이 죽어버린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치약이나 항생제나 특히 고지혈증약, 고정약, 이런 항우울증, 위장약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불온 같은 경우는 표격제를 많이 쓰고요. 또 뭐 유화제를 많이 쓰는 건데 탄산음료, 게토레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이것을 이제 빼는 게토레이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그 펩시콜라 뭐 이런데 이런 게 불온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을 강화하니까 이제는 뺀 것이 나온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한국의 그 게토레이는 그 불온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 빵 만들 때 표백제로 불온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글루텐 자체도 안 좋은데 하얀 빵 표백제를 쓴 것이 또다시 갑상선을 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빵은 적분이 되겠다. 엄청 걱정이 되죠. 이걸 줄이기. 그리고 염소화합물 93% 정도 약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써요. 혈압약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소화합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약들은 염소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수돗물에 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쭉 알고 약을 먹고 있으면은 갑상선 기능은 그냥 무너지겠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그거를 더 보충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죠. 우리가 흔히 받는 검사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만을 측정할 때는 실제로 조직이나 안의 수치는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는 갑상선 검사가 세포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로는 이상이 없으나 많은 분들이 갑상선 이상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제가 했던 말도 다 나옵니다. 책을 보고 다 정리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갑상선 질환은 염증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몰라만을 정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클린 거트에는요, 이 닥터 윤버가 클린 책을 쓰고 두 번째 판으로 클린 거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이 대부분의 갑상선 기능 저하의 진단명이잖아요. 여기에 이것이 면역계가 글루텐, 빵에 있는 그 글루텐 노출되면은 갑상선의 특정 부위 항체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체와의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을 발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글루텐이 노출되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데요. 이랬을 때 자가 면역이 되면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대부분 똑같은 방식으로 진통제 아니면 소염제, 스테로이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자가 면역 질환의 스테로이드 치료는요, 군인들의 식수에 바lum을 넣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바lum을 넣으면 어떻게 돼? 바lum은 신경 안 쓸때요. 수면을, 잠을 유발하죠. 그래서 졸린 상태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전쟁 이길 수 없는 그냥 자기만의 병원하고 전쟁은 져버리고 끝이 나는 식수에다가 알게 모르게 식수에다가 신경은 안정제를 넣는다고 똑같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게 더 점점점 심해지면 대부분 항요법을 해요. 암 수준의 항암요법 위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항요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상가리를 타는 것과 같다. 물에다가 정상가리를 타서 약순약을 주고오게 한다라고 표현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루텐이 숨어 있는 음식들 한 빵만 안 먹으면 돼. 그렇지만 모르는 곳에 너무 숨어 있죠. 튀김류에 파스타에 맥주에 디저트 커피에 케찹에 머스타드, 오목, 간장, 조선 간장도 괜찮아요. 양조 간장, 특별 육류, 우양 건강 곳에 정말 많은 것에 글루텐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없애가면서 사는 삶은 100% 없애가면서 사는 삶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클린해서 쌓여있는 글루텐의 항체들을 없애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갑상선의 검사의 한계도요. 세포 안으로 전달되지 않는 방안 이거 하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참으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갑상선을 위한 계획이고요. 정말 좋은 의사. 근데 이해하는 의사들 솔직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T4에서 T3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연이나 비타민 D나 또 셀레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세포 안으로 잘 넣어주는 거 이것이 되게 관건이라는 거죠.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계속 겪을 것이다. 그랬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로 고생했던 제 지인은요, 이제 신기루이드라는 갑상선을 먹었는데 변화가 없어서 클린을 하고 중단하고 모든 수치 정상으로 굉장히 좋아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그 갑상선 기능을 정말 좋게 하는 최고의 영양소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메나붑 소개해드립니다. 메나붑은요, 메나붑에 대해서 대부분은 비타민 C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걸 한마디로 면역 비타민 C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면역 비타민 C인데요. 여기 근데 비타민 C 제품이 있으니까 정말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유영재 박사님이 소개한 메나붑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배합비를 기준으로 수백 가지 원료 중에서 엄청난 원료로 200여 가지 이상의 까다로운 품종과 품질 검사를 거쳐서 완성된 제품인데요. 메나붑의 소개 영상에 나오는 메나붑의 원료입니다. 메나붑은요, 메나폴을 함유하고 있어요. 면역을 넣었어요. 이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지 정하는 메나폴. 그 다음에요, 검아카시아. 여기 수용성으로 흡수되는 식이섬유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글리코젠 영양소 들어있죠. 갈라토스, 아라비노스, 글루코이시드, 람노스 들어있고요. 중요한 것이 왁갈메 성분에 후코이단이 들어있습니다. 후코이단 비싼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메나붑이 비싼 이유를 아셔야 되거든요. 후코이단이 들어있어요. 다음 영양소 중에서 면역의 파워 엄청난 이 후코이단까지 메나폴과 후코이단의 조합이 메나붑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연의 비타민 C를 넣었어요. 천연의 비타민 C 100ml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40ml인데 지금 100ml로 올렸어요. 또 하나 징크, 글루코네이드, 아연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빠른 속도 들어갔지만 T4에서 T3를 갈 때 아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아연. 그리고 비타민 C는요. 갑상선의 모든 기능과 부신의 기능을 다 잡는 최고의 영양소가 비타민 C거든요. 이 비타민 C가 천연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세포의 안테나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넣은 것이 메나붑이에요. 그래서 메나붑을 먹으면은 붐업이 되는 거예요. 메나붑은요 건강한 면역력을 지원하고 또
식물 유래 비타민 허브 글리코나서 글리코 블렌드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메나본 자료가 미국에서 나온 걸 제가 다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메나폼은 메나폴과 후코이단의 글리카닌 풍부한 거가 주 핵심인데 그것 또한 소화를 줬고요. 메나폼의 메나폴은 비타민C 흡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 또 메나폼은 프리바이오틱 미생물의 먹잇감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아까 식이섬유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메나폼을 섭취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퇴학해 되는 순간에 식물성 면역 지원으로 면역을 공급하고 또 항산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위장 건강을 복귀하고요.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틱으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E의 흡수를 높여주는 양약포를 함유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된 메나폼에서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아연을 첨가해서요. 각성성 기능이 도와주게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C를 150% 증가시켰고요. 지금은 이렇게 104mg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나포를 20% 이상 증가했고 더 많은 글리코 영양소를 위해 아카시아 덤을 첨가해놨습니다. 과거에서 훨씬 더 영양이 더 많이 추가되고요. 메나본 누구에게 주관합니까? 성인 누구에게나 하루에 한 포에서 세 포까지 4세 이상 어린이는 하루 한 포 정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를 줄까요? 메나본 한 포를 줘도 면역과 소화가 너무나 다양하게 좋아지는 데가 많은 거다.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메나폴 파우더는 다 이제 얘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글리코 영양소 소화에 프리바이오틱으로 작용하고요. 또 아세토라체린은 천연의 비타민C 공급원이 됩니다. 메나폼에서의 글루코로산 아연은 왜 그렇게 중요한 성분인가요? 이 아연이 갑상선 기능,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갑상선의 호르몬을 정상으로 해주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메나폼은요, MSG나 콩이나 유제품, 글루텐 이런 것들이 없고 혈당 주소가 낮고 당뇨 환자도 채식주의도 다 기본에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루텐 프리 로 글리세믹 다 이제 나옵니다. 알려지원 없고 비타민 C는요. 경구용으로 들어가는 합성 비타민은 5에서 20% 정도 흡수율을 보여주죠. 대부분 위산이 파괴돼서 체내 흡수가 아주 제한적이고 오염된 스피시도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20%밖에 안 돼서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이제 정맥 투자하는데 요건 또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나폼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 C인데요. 합성과 천연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합성은요 이렇게 아스코르빈산으로 표현되죠. 아스코르빈산만 딱 있는 건데요. 아스코르빈산만 있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 이것을 이용할 때 많은 다른 조효소들이 들어가야지만 비타민 C로서 효능을 하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많은 조효소들이, 조인자들이 많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형적인 아르부르빈산고리는 생명을 해보는 성분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비타민C 보이시죠? 이것이 천연의 비타민C 방사형을 굉장히 활발하게 액팅을 하는 것이 천연과 합성의 차이인데 메나폼에는 합성이 아닌 천연의 아세로라 체리 추출물에 비타민C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C 많은 부분들을 다들 알고 계시겠는데 저는 메나폼을 요즘에 어디에 제가 많이 이용을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부신은 이제 부신 필요가 있으면요. 부신 많이들 아시죠, 그죠? 그것이 많이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은 알레르기나 관절통이나 감소된 면역 반응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부신 필요를 가진 사람은요, 공포와 불안과 우울의 성향을 보이고 집중하는 데 어려움과 단기 기억력 쇠퇴를 경험하고 덜 관대해지고 더 쉽게 자결을 해요. 근데 부신이 적절한 양을 분배하지 못할 때 생기는 많은 증상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 에너지가 떨어지셨네요. 특히나 뇌의 에너지가 떨어지셨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뇌의 에너지를 주는 거는 요신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에너지를 주는 거. 그 호르몬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르몬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을 때 불면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이 호르몬이 떨어지는 불면을 주는데 이거가 파워 있게 다시 정상을 가려면은 훈련하면은 에너지를 주셔야 돼요. 뇌에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주라고 그러면 뭐 에너지 음료 먹으면 잠 못 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잠을 잘 때 꿀물이나 우유를 먹으면 잠을 잘 자요 하는 걸 몰라요. 에너지를 주고자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뇌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제대로 주면은 잠을 푹 잘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 그 호르몬은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을 넣어주는 건데 부신 치료에 그 에너지 호르몬을 에너지를 주는 가장 좋은 거는 비타민C예요. 부신에도 갑상선이죠. 그래서 면역 비타민C 내나품을요 자기 전에 한 포를 먹었을 때 충분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먹는 분들께 요거를 같이 주는 거예요. 수면제를 오랫동안 드시다 보면은 효과가 잘 없어요. 그냥 더 양은 늘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효과는 별로 없다 할 때 메나품을 같이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면제 양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기분 좋게 잠을 자고 또 잘 일어나요. 그래서 메나폼이 이게 얘기하면은 애매하게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비타민C 하면은 비타민C가 이렇게 비싸하면은 뭐라든 말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잠을 자면 너무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한 드실 수 있어요. 활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메나폼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또 판매 그리고 제 구매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가장 많은 데이터는 수면이에요. 뇌에 에너지를 줄 수 있어서 각성性기능을 좋게 해서 이런 개념 오늘 좀 종합적으로 제가 다 정리는 못 해드리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잘 하시고요. 또 하나 아까 각성호르몬을 좋게 하는 것은 간에서 잘 변한다고 했잖아요. 간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뇌도 반짝반짝하고 에너지도 대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대사가 잘 안 되면은 콜레스테롤 대사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 쌓여서 콜레스테롤 활동되는 거죠. 콜레스테롤 약 먹는 사람들 갑상선 기능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갑상선 약을 타러 오는 사람들은 한 3-4달 있으면 콜레스테롤 약 타오겠지 생각해요. 타와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 그분들은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트루표는요, 간 해독의 핵심 영양소를 총망라해서 나왔어요. 간은 대사, 호르몬의 대사하는 기능이고, 담즙을 생성해서 배출하는, 그리고 살균과 해독의 기관이죠. 이 간을 건강하게 하는 트루표는요, 다양한 부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밀크시슬, 밀크, 지방, 그러니까 밀크는 우유잖아요. 우유를 잘 배출을 하는 거보다 해가지고 이름이 밀크시슬로,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엉겅퀴 추출물인 거죠. 이게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잘 배출하다 보니까 이것의 기능이 이렇게 항지방간 효과, 알코올을 해독하고 또 하나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거기에다가 밀크시슬을 주 원료로 했어요. 껍게 나무잎, 광황이, 복부잔 이렇게 들어가는데 광황은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고 항염증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이런 미담의 효과가 있어요. 이 담즙이 잘 나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잘 나오죠. 그래서 실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한테 트루표를 꾸준히 하루에 3포를 드시게 해보세요. 훨씬 더 잘 떨어졌어요. 왜냐? 요거 잘 빼주니까
약국에서 의사나 뭐 간이오나 이런 거 이담제가 있어요. 약국에서 피로회복제 전부 다 간의 기능을 돌려주는 이담제 성분에 피로회복제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천연으로 이렇게 피오로 강황, 폭분자, 콜린 같은 것도 내장 지방에 쌓여있는 걸 막는 대표적인 지방분에 있는데 이것도 이담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효소, 그다음 식이요법 추출물, 굉장히 안정을 주는 식이요법 추출물까지 들어있는 것이 퓨어입니다. 이런 간 세포를 생성하고 간에서 지방을 빼고 간에서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고 간에서 노폐물을 버려내는 담즙을 원활하게 빼주게 되면은 소화에도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겠죠. 트루퓨어는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해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독한다고 단식하고 뭐 이것저것 다양한 걸 하는데 가장 쉬운 거는 들고 다니면서 물만 있으면 가서 먹을 때 가장 쉽게 해독을 할 수 있겠다. 퓨어는 노폐물, 모든 장기의 노폐물의 배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이 전부 다 갑상선하고 연관이 되시겠죠, 그죠? 그래 건강한 대사, 해독, 천연의 성분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트루퓨어는요, 누구에게는 정말 좋아요. 왜냐? 저는 호르몬 대사가 가장 이 연결선상이 있더라고요. 혈력 있는 간대사,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피곤할 때, 그리고 체중이 과차 중일 때,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배출을 할 때, 그리고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생리통이 있거나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 장이 안 좋아서 가스 차고, 담석이 잘 생기고, 담석 분비가 불량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소화 못 시킬 때, 이런 모든 거에 트루퓨어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요. 마지막, 저는 임팩트까지 부신하고 갑상선에 가장 좋은 영양소를 뽑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임팩트는 이제, 다른 날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변한 모습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거의 저도 갑상선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찌고 정말, 활력이 없어서 3, 4시에 약국을 출근하고 이랬는데 지금 요즘에는 아침 8시에 약국에 출근해서 종일 일을 해도 되는 그런 몸이 바뀌어봤거든요. 수리 포인하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저희 남편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요. 체중이 10.5에서 체중 10.5kg 감소, 골격은 올렸죠. 체지방은 16.2.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 여기 이제 체중 순서 심사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약국이 제품이 없어요. 매일같이 저 몰래 모술인이 없어요. 트루퓨어가 없어요. 늘 그렇게 없는 과정을 한 7주 겪고 나니까 이런 좋은 멋진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갑상선과 베나텍의 메나봉 트루퓨어 이펙트의 3가지를 연결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에 제 전문적인 것을 확실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연결이 재미하기도 한데 여기 많은 분들이 많은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이제 많이 연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